네, 전편에 이어서 전편에 지금 인슐레이션이라는 메뉴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어서 이제 컨터 라우팅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불러드렸을 때 여기 있는 보드 외곽 라인 있죠. 이 보드 외곽 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라고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6번에 대한 메뉴까지 있는데 사실상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1번은 안 되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드 외곽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돌려서 깎아버리겠다는 건데 데이터 그대로를 깎아버린다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깎아버리면은 나중에 이렇게 다 깎고 와서 거의 한 5mm 정도 남겼을 때는 이게 툴이 회전에 의해서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확 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약간 대각으로 삐뚤어지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까지 다 잘려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흰색이 깎아내는 부분이고 파란색이 한마디로 그 PCB를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덧살을 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데이터를 다 가공을 하고 나서 이것만 딱 분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덧살을 대주는 건데 이렇게 2포인트 정도 남겨두시는 게 작업하시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물론 툴 마모는 조금 있겠지만 우리가 뭐 가위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많게 되면은 그 절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깎이지도 않고 버가 생기면은 그걸 또 뭐 사포로 문질러야 된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이라든가 3번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가공한 데이터만 그 PCB만 손으로 돌려도 뺄 수가 있어요. 이 덧살의 간격은 1mm입니다. 1mm.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시는 게 한 3번 정도를 사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 PCB를 분리하실 때 가장 편하다는 거.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는 3번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이제 4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덧살을 남겨 놓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을 다 절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가위를 이용을 한다든가 뭐 니퍼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절단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3번으로 선택을 해서 덧살 양쪽으로 2개만 남겨놓고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 디테일이 들어가시게 되면 뭐 우리가 크게 만지실 필요는 없는데 자, 갭 위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덧살을 몇 mm만큼 줄 거냐라고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1mm만 남겨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겠죠. 물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만큼 제가 절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1mm를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가 있는데 왜 아웃사이드로 선택이 되어 있냐? 인사이드는 말 그대로 데이터 안쪽을 깎아내는 겁니다. 데이터 안쪽을 깎아내게 되면은 요 안쪽 부분이 깎이니까 요게 지금 다 깎여버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드릴 포인트가 한 데이터가 한 요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얘는 그냥 깎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PCB에서는 아웃사이드를 많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 데이터의 바깥쪽을 깎게 되면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웃사이드를 선택을 해놓고요. 물론 여기에서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메뉴를 보시면은 뭐 세 가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체크는 왜 되어 있느냐? 자, 드릴 작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보시면은 드릴들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을 안 깎게 되면은 나중에 부품을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듀셜은 아까 양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피듀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피듀셜도 선택을 해 놓은 거고요. 포켓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알루미늄을 가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알루미늄을 가공을 할 때 필요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켓을 없애버릴 겁니다. 네, 포켓은 작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이 메뉴를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1번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 컨터 라우팅만 어떤 걸로 작업을 할 거냐 선택을 해주시고 포켓만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인슐레이션 들어가서 내가 3번으로 선택을 하고 포켓만 해제해 주시고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이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모든 공정이 지금 좀 시간이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내가 원하는 작업을 빠르게 하고 싶다, 뭐 익숙해져서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이 공정들은 단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공정들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인슐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 컨터 라우팅, 드릴, 피듀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나오게 돼 있는데, 네, 다시 이거를 작업을 해볼 건데, 좀 전에는 그 기본 설정들이 좀 다 돼 있지가 않아서 에러 메시지만 계속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환경 설정을 해놓고 다시 한번 똑같이 스타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툴에 대한 종류들이 추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자동적으로 이거를 가공하기 위한 필요한 툴들을 추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유니버셜 커터라든가 마이크로 커터, 뭐 라우터, 드릴, 이 종류에 대한 툴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이 회로를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추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사람이 뭐 손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자, 클로즈를 눌러주신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아까 물어보셨던 뭐 패턴, 이게 패턴이고요. 여기 옆에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 생겼는데 이게 얘가 어떻게 지나가면서 가공을 할 건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보드 외곽 라인이 하나가 있죠. 이거를 기초 데이터로 해서 외곽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양 사이드로 벌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이게 그 1mm에 대한 그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얘가 가상 경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기존에 불러드렸던 보드 아웃라인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해버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잘못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되돌리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되돌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보드 아웃라인이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도 버가 있죠. 이렇게 양 사이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얘가 그대로 가공을 해주는 게 가공기의 역할입니다. 자, 이거 보드 아웃라인을 제가 왜 지웠냐?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대로 얘는 똑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외곽 라인을 한 번 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워버린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모든 변환 과정은 끝났고요. 예전 소프트웨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가 서킷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해왔던 작업들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한 가지로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열 필요도 없이 그대로 다음 공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가공을 하기 위해서 물론 가공기 모델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S63이라든가 S103 상위 버전에 대해서는 툴 체인지가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에다가 어떤 툴을 설정을 해놨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툴들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동으로 물고 쓰고 필요 없는 거는 다시 갖다 놓고 내가 필요한 툴들을 찾아서 얘가 자동으로 다 가공을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버전에 대한 좀 장점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굳이 뭐 손으로 매번 꽂았다 뺐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지만 S43, 233 이 두 가지 모델들은 툴 체인지 방식이 수동이기 때문에 어떤 툴들이 얘가 필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면은 그걸 직접 사람이 계속 손으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63이라든가 103 모델에서는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S43이나 233 모델을 사용하신다면은 인슐레이션에서 바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툴 매거진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인슐레이션을 했을 때 그 필요한 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툴들을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